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00호와 세 번째 이야기는요. 저희가 옐로우아이드를 통해서 이 질문을 꽤 받았어요. 과연 레스터시티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류의 질문을 또 많이 보내주셨는데 아니 시즌이 끝난 지가 얼마 됐나요? 아직 네. 이적 시장 뭐 본격화되지도 네. 않았어요. 지금 시점에서 물어보면 그냥 네. 영구 버전밖에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영구 버전, 영구. 어떻게요? 연구 없다? 어떻게? 뭐 어떤 잘 버전?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아, 이거 몰라요? 아, 나 아재다 진짜. 근데 2015, 2016 EPL은 사실 레스터시티의 돌풍이 가장 큰 화제였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팀이 뭐 쟁쟁한 정말 자본을 갖고 있는 첼시, 아스날, 뭐 네. 리버풀, 네. 맨체스터 시티, 맨유를 제치고 그렇게 압도적으로 1위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적 시장이 이제 활짝 또 열렸잖아요. 많은 또 루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옐로아이드에 이 질문이 많이 온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난 시즌 이 레스터시티 우승의 주축이었던 뭐 바디 선수, 마레즈 선수, 칸테 네. 선수 이적설이 계속해서 들리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질문을 보내준 게 아닌가 싶어요. 언론상으로는 두 선수가 다 지금 바이아웃이 있는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둘 다 한 2천만 파운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이아웃.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아웃 금액 이상으로 부르면 이제 선수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녹화 기준 지금 목요일 녹화인데 제이미 바디는 아스날로 거의 들어가는 것 같더니 레스터시티가 다시 재계약 조건을 지금 내걸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마음의 갈등을 하고 있는 중.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러고 있는. 저도 좀 갈등인데. 네, 한효님은 왔으면 좋겠어요. 아스날 그 이거 잠깐 하셔야지. 아스날이 레스터를 와해시키는 주범이 되는 것 같아서. 근데 꼭 뭐 이 프로 세계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따지면은 세스크 파브레가스 선수, 로빈 반 페르시 선수 진짜 뭐 얘기할 게 지금 한 트럭이죠. 아스날은 사실은 프로 세계에서 뭐 이적은 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 바디 선수가 뭐 남을지 혹은 아스날로 올지 다른 데로 갈지는 저는 지금 저희 녹화 기준에서는 저희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며느리도 모르는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 본인은 뭐 조금 알 수도 있겠지만 그 어쨌든 저희는 그것을 얘기할 수 없는데 그냥 아스날과 바디의 궁합만을 생각을 하자면 저는 제 그냥 생각은 이렇습니다.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디 선수가 추가가 된다는 것은 바디 선수가 굉장히 좋은 스트라이커라는 것은 뭐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디 선수가 오게 되면 아스날은 엄청난 또 옵션이 하나 늘어나는 셈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바디 선수가 안 와도 좋다고 하는 것은 바디 선수를 100% 활용을 하려면은 아스날도 바디 선수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기조로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거나 좀 서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스터와 아스날은 스타일 자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바디도 거기서 최상의 능력치를 결국 발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디 같은 선수가 있으면 아스날도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아스날도 때에 따라서는 실리 축구를 시도하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바디 같은 선수가 정말 또 위력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게다가 뭐 여러 가지 다른 유형의 포워드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뭐 팀에게는 당연히 또 좋은 일이 될 수 있어서 바디 선수가 오면은 뭐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데 그러나 안 온다 하더라도 바디 선수 개인에게나 아스날에게나 서로 뭐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바디 선수도 어떻게 보면 레스터 혹은 레스터와 좀 유사한 스타일의 축구를 추구하는 팀에 있을 때 본인의 능력치를 좀 더 잘 발휘할 수가 있고 아스날도 바디 선수가 오게 되면 약간 이제 전술적으로나 선수 기용 면에서 약간 갈등과 번민이 또 생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와도 그렇게까지 뭐 아주 가슴 아픈 정도의 상처는 아니고 바디 개인에게는 어쩌면 안 오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 보이는 측면도 냉정하게 봤을 때는 있고 하기 때문에 와도 물론 환영이고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아스날로 뭐 올지 안 올지 정확히 저희가 예단할 수 없고 남는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관계는 제 생각에는 그렇다. 일단 뭐 팀에 남을 수도 있는 거고 아스널이 아니더라도 딴 팀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딴 팀이 손질을 벌써 할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여러 가지 몰라요. 네. 지금은 저희가 팩트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정을 네. 해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첫 번째는
바디 선수에게 이 선수는 진짜 완전 하부 리그 아마추어 리그부터 시작을 해서 막 올라온 케이스 아니에요. 당장 노동자까지 뭐 했다고. 그러니까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걸어라. 꽃길만 네. 걸어라. 네. 응용력이. 근데 이거 맞죠? 이 선수가 맞아요. 한 시즌 만에 지금 나이가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맞아요, 네. 아스날에서 오퍼가 왔다. 그러면 흔들리게 마련일 거예요, 분명히. 이 진짜 런던에서도 내노라는 최고의 클럽, 네. 명문 클럽 아닙니까? 이 항상 동경을 해왔던 그런 명문 클럽에서의 오퍼는 흔들리게 마련이고. 그렇죠. 근데 흔들리는데 잡는 사람이 없으면 일단 그럼 아스날 난 갈래.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레스터 시티가 다시 손을 내밀면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옆집형, 뭐 친구, 막 진짜 전문가, 막 여러 가지 조언들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야, 너 거기 가면 죽어. 너 스타일상 거기 아스날 가면은 그냥 남아 있어. 야, 너 온도볼 거기에 고립돼가지고 너 지공 상황에서 할 수 있겠니? 온갖 조언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갈등이 많겠죠. 그리고 세 번째 과정은 한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바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딴 팀이 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 고민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네.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나갈 때 이미 결정이 돼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본인이 하는 거죠. 뭐 저희가 그렇죠. 왈가불가할 건 아닌데 그렇다고 단정도 못 져요. 거기 가서 뭐 아스날 가서 스타일상 죽을 것 같다. 단정도 못 집니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용적으로 또 벵거 감독이 쓸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저는 오면은 충분히 제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바디의 역량이 정말 레스터 이상으로 정말 발현이 될 것인지 그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뭐 지금 현재는 유로 2016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에 지금 소집이 되어 있잖아요. 바디 선수가. 그래서 뭐 동료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정말 온갖 정말 사람들한테서 조언도 얻을 테고 한데 일단은 뭐 바디 선수가 이적을 했을 경우 득과실을 따져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남아 있는 것도 나쁘지 근데 않다는 생각이 제가 들긴 만약에 해요. 레스터 시티의 클라우디오 라니에리 감독이죠. 금액이 한 바이아웃을 훨씬 뛰어넘는 4천만 파운드 이상이다. 그럼 저 보냅니다. 그렇죠. 보내고 네. 그 돈으로 이제. 근데 캉테는 어떻게든 잡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캉테는 빠지면 레스터 시티가 안 될 겁니다. 캉테 근데 선수의 좀 독특한 스타일로 봤을 때는 그렇죠.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요. 언뜻 쉽게 없어요. 떠오르지 않아요. 네, 근데 바디는 제가 볼 때 그 정도 받으면 대체할 선수들이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네, 꽤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디 선수 같은 성향에 심지어는 조금 운 좋으면 더 플러스되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이 있습니다. 얘기는 그래서 지금 뭔가 아스날이 옳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를 또 지금 약간 몰아가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레스터는 더 나은 선수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스날은 큰 돈을 주고 뭐 아스날도 하지 마세요, 진짜. 이 사람 얘기대로 할 거면 레스터 시티 안 해, 입장에서 진짜. 네. 저는 아스날 저는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팀이 될 수도 어떤 있으니까. 다른 팀, 네, 네, 어떤 어떤 다른 다른 팀. 불특정 그러니까 다른 레스터 팀. 시티 입장에선 지금 캉테가 떠나는 게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캉테를 어떻게든 잡고 바디는 사실은 이제 조건을 좀 보고요. 판단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면은 사실 레스터 시티가 이번 시즌 돌풍을 일으키긴 했지만 또 다음 시즌은 또 상황이 좀 달라요. 리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챔피언스 리그 아니고 가야 챔피언스를 되지. 가야 되고 뭐 FA컵도 있고 그래서 사실 선수를 좀 보강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축 선수들의 이적설이 계속해서 들리니까 정리가 돼야 되는데 물론 네. 선수층이 두껍긴 합니다. 레스터 시티도 존수가 많긴 합니다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로테이션을 시킬 만한 레벨의 스쿼드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하면서 베스트 체제를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있어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할 단계는 그렇죠. 아니고. 저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또 들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서 저는 또 새삼 드는 생각이 지난 시즌 사실 정말 대단하긴 했구나 이 레스터 대단했죠. 시티라는 팀이. 왜냐면은 그 주전 11명의 몸값을 더해 보면은 401억 원이더라고요. 뭐 자유계약 선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게 얼마나 사실 적은 액수예요. 11명, 주전 선수 11명을 더한 몸값이 그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런 얘기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제 중소 클럽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추천 선수는 과연 누구 있을지 우리 두 위원님들의 선택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뭐 저비용 고효율이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건 FA 선수 기본적으로는 FA겠죠. 네, 자유계약 선수. 이적료가 발생을 안 하는 선수로. 첫 번째 선수는 19살의 프랑스 출신
무사 덴벨레입니다. 토트넘에 있는 무사 덴벨레랑 이름이 똑같아요. 19살에. 예, 19살에. 19살이 이 선수는 풀럼에서 뛰고 있는 선수예요. 전 계약했다고 얘기하려고 했어요. 계약했는데. 네, 이 선수는 풀럼에서 뛰고 있는 이 선수가 자유계약이에요. 19살인데. 네, 이 선수 축구 되게 잘합니다. 그냥 잘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잘해요. 네, 되게 잘합니다. 축구. 이 진짜 잘하나 덴벨레라는 봐. 이름이 그래도 좀 축 자리예요. 덴벨레가. 이 선수가 다 잘합니다. 드리블도 좋고 기술도 있고 뭐 마샬처럼 슈팅 오른발 슈팅 능력, 어시스트 능력도 다 있어요. 그래서 이 풀럼의 무사 덴벨레 마샬 못지않게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적료 지금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 괜찮다고 저 추천해 드립니다. 저는 뭐 모든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알고 계시는 발렌시아의 소피안 페굴리 선수. 네, 이 페굴리 선수 또 자유계약이죠. 자유계약인데다가 발렌시아와는 이미 지난 시즌 한 중반 이후부터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네. 그래서 발렌시아도 더 이상 뭐 페굴리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고 페굴리도 이미 발렌시아에는 마음이 멀어진 것 같고 옛날에 에이스였는데. 그런 한때 먹여 살리던 예.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이 페굴리 선수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녹화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기사들을 몇 개 보면 웨스트햄으로 이미 상당히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것은 이제 또 며칠이 더 지나간 후일 거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확정했다 뭐 이런 기사가 그때쯤에는 나올 가능성도 약간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쨌든 지금 시점에는 어디로 갔다라는 얘기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다른 팀들도 여전히 뭐 링크가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페굴리 선수는 여전히 저는 여기서 집어넣고 싶어요. 이 목록에. 그러니까 일단 뭐 FA에다가 만약에 중소 클럽 같은 경우에 좀 공격의 진짜 퀄리티, 이른바 클래스, 뭐 수준 이런 것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 FA 영입이다. 그리고 만약에 웨스트햄이 데려가게 되면은 저는 웨스트햄에게도 클래스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 지금 이미 파예 선수가 있는데 여기에 페굴리까지 있으면은 상당히 다른 팀들이 그 다음 시즌부터는 더 애를 먹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장 의원님 두 번째 선수는 누군가요? 두 번째 선수는 역시 또 어린 선수. 어린 선수가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얘기는 나중에 고효율. 팔 때 이제 가치를 좀 올릴 이렇게 수 있는. 묵혀두고 이렇게 비쌀 네. 때. 네. 또 19살의 세르비아 대표 윙포워드 지브코비치 선수입니다. 지브코비치. 예전에 제가 한번 맞습니다. 유망주 소개할 때 유망주 소개할 포함시켰던 선수죠. 지금 파르티잔 속인데 역시 자유계약. 19살에. 이 선수도 축구 되게 잘해요. 이 축구 잘해요. 잘해요. 네. 네. 아주 영상 찾아보세요. 지브코비치. 네. 이 선수도 추천합니다. 네. 저는 이 저비용 고효율이 이제 나중에 크게 성장시켜서 이제 굉장히 비싼 값에 판다는 뜻의 고효율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프리미어 리그가 요즘은 뭐 전 세계의 모든 돈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정말 마음 먹은 선수들 상당수를 다 데려올 수 있습니다만 그 예전에 이제 90년대 프리미어 리그가 좀 그저 그랬던 시절에 뭐 예를 들어 뭐 파올로 디카니오라든가 네. 베니토 카르보네라든가 뭐 이런 선수들 이탈리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팀을 막 끌어올려요. 막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아까 축구 되게 잘한다는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저는 이 고효율을 해석할 때 나이가 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당장 정말 좀 당장 아주 요긴하게 쓰면서 팀의 수준 1, 2년 향상에도 정도? 도움이 될 선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슈투트가르트에 이번에 유로에 나오는 선수입니다. 오스트리아 마틴 하르닉 선수. 이 선수가 역시 프리입니다. 슈투트가르트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계약이 다 끝나는데 이 하르닉 선수는 뭐 분데스리가 팬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저돌적이고 아주 공간 찾아 들어가는 저돌성이 있고 여기에 이 아주 뭐 센터포워드가 아니면서도 헤딩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특히 프리미어리그 팀들에게는 저는 딱일 것 같아요. 아주 저돌적이고 터프하고 뭐 수비 가담 능력도 상당히 좋고 윙어로 뜁니다만 여러 가지 정말 터프하고 저돌성 있고 골도 잘 넣고 이런 공격 보조 득점원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플레이 성향이 프리미어리그와도 좀 잘 맞아떨어질 것 같아서 마틴 하르닉 선수 추천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추천하는 저비용 고효율 선수. 저는 이 세 번째 선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19살인가요? 네. 질문이 네. 중소 클럽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 추천 선수라서 이 선수에게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일단 잘하면 된다. 성적을 좀 올려놓으면 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도 좀 불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적 이미지 때문에 가격은 좀 떨어져 있고 역시 FA입니다.
베나르파. 지금 프랑스 리그에서 지난 시즌 최고의 뭐 활약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나이는 뭐 29살. 조금 이제 많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선수가 워낙 지금 수준 자체가 올라가 있고 잘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중소 클럽에서는 물론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좀 영입할 만한 정도의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네, 분명히 팀에는 큰 성적에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나르파, 베나르파. 네, 자유계약이고 이 선수도 자유계약. 아마 죽으면 좀 쓸 겁니다. 근데 세졌을 겁니다. 네. 이미.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지금 뭐 하위권이라도 다 돈들이 많기 때문에 베나르파 충분히 도전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이나 중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베나르파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돈을 들고. 중동이 움직일 수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빨리 해야 돼요. 네. 저의 마지막 선수는 아마 여태까지 선수들 가운데서 가장 좀 안 유명한 선수인데 제 생각에는 특히 소클럽, 중소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클럽에 가면은 효과가 있을 만한 선수라서 소개를 드리는데 에이바르에서 한때 에이스 노릇을 했던 사울 베르혼이라는 베르혼 선수가 선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올 시즌에는 이제 감독이 바뀌면서 사울 베르혼 선수가 주전으로도 뛰었습니다만 이제 또 적지 않은 횟수를 또 교체로 들어오면서 약간 로테이션이 되기도 했었는데 지금 FA인가요? 이번에 이 선수도 아, 이제 선수도 끝납니다. FA 고. 네. FA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맨들리바르 감독 하에서는 아마 에이바르에 그대로 남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베르혼 선수가 근데 나이는 좀 있어요. 이제 만 30 정도는 됐는데 약간 이제 에이바르에서 좋을 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에이바르의 놀리토 그런 모습이 좀 있습니다. 물론 놀리토 선수보다는 약간 한 급 떨어지기는 하고 또 에이바르의 주변 동료들의 또 수준과 팀의 캐릭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셀타비고와 비교하면 그래서 정확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선수도 바르셀로나 B팀을 거쳤던 선수고요. 그리고 뭔가 번뜩이는 거를 할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에이바르에서 가장 그래도 창의성이 있고 기술 능력을 갖고 있었던 선수가 이 사울 베르혼 선수인데 작은 클럽에서 뭔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번 플레이메이킹 겸 득점 겸 뭐 이런 거를 측면에다 놓고 맡겨보기에는 상당히 쏠쏠할 가능성이 저는 높은 선수라고 생각해서 에이바르의 사울 베르혼 선수를 추천합니다. 네. 근데 돈이 많아도 문제예요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싸면 안 살라 그랬지. 아 이거 무슨 더 소비심인지. 비싼 선수 살라 그랬지. 그렇죠. 돈이 남아 있어. 맞아요. 남으니까. 그러니까 네. 지브코비치 같은 선수는 어려도 비쌀 수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유망주기 때문에 이 베르온 같은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같으면 프리미어리그가 좋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아예 고려 대상도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프리미어리그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스페인의 다른 팀이라도 이 베르온 선수는 네, 소클럽. 그러면 작은 클럽이 데려오면 쏠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게 원투펀치 209화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옐로 아이디를 통해서 보내주신 질문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209화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한준이 장준이 백발이 되는 그날까지 계속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이걸로 네. 할래요. 저.